2025년 12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Y스튜디오의 리허설 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 수많은 톱스타가 거쳐가는 이곳은 늘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장비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조명조차 절반만 켠 채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년 넘게 현장을 지킨 베테랑 음향 엔지니어 B씨는 아직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너머 송가인에 서 있는 자세와 시선 처리만으로도 오늘 컨디션이 예사롭지 않다는 짧은 독백을 남겼습니다.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3분 27초 PD의 큐 사인이 떨어진 지 단 4초 만에 송가인이 첫 소조를 뱉자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 질감이 물리적으로 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느다란 바람처럼 시작되어 천장을 타고 내려온 그녀의 음성은 두 번째 호흡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감정의 파고로 변모했습니다. 리허설은 본래 기술적 결함을 점검하는 기계적인 시간이어야 했으나 그날의 37초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예술적 최면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수가 눈물을 흘린 해프닝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다져온 아티스트의 정서적 방벽이 특정 가사와 선율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관객의 영혼을 직접 관통한 유례없는 예술적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결정적 이유는 그 감정적 폭발이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에 그치지 않고 정밀한 물리적 수치와 데이터로 기록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음악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Y스튜디오의 최첨단 음향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송가인의 감정적 동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리허설 중반부의 음악적 변화폭은 그녀의 평소 평균치보다 무려 18.4%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수가 단순히 성량을 키워 성대를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소리의 크기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대의 미세한 경련, 호흡의 불규칙한 파동, 그리고 음색의 밀도 변화가 결합하여 공기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식 자체가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음악심리학과 공학이 결합한 에너지 지수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국내 트로트 장르를 포함한 전체 보컬리스트 중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감정 지수가 수직 상승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는 평가입니다.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된 고감도 데시벨 센서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음압의 질감 변화를 감지해냈으며 이는 아티스트의 배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이 물리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공간 전체를 장악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데이터는 결코 감정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그날 송가인의 눈가에 맺힌 습기는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라 초정밀 센서조차 흔들어 놓은 예술적 진정성이 응축된 결정체였으며 이는 보컬 가창이 어떻게 물리적 한계를 넘어 인간의 지각 시스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아티스트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화려한 기교가 필요한 고음역대도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몰아치는 클라이맥스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눈물을 터뜨린 도화선은 곡의 도입부에 배치된 아주 평범하고 담담한 문장인 사는 게 참 외로운 날도 있더라였습니다. 음악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은 자신의 실제 삶과 가사의 서사가 완벽한 공명 상태에 도달하는 찰나입니다. 특히 이날 송가인의 감정을 더욱 자극한 것은 팬들이 보내온 평범하지만 치열한 삶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리허설 직전 그녀는 팬카페에서 한 어머니가 올린 글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아이 유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비우고 싶어 하면서도 꾹 참고 펜을 잡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울컥했네요라는 소소한 일상의 분투기는 송가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책임감과 외로움을 건드렸습니다. 송가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브랜드 가치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독, 그리고 과같은 어린 팬부터 그 부모님들까지 자신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 대한 부채감이 이 짧은 문장 속에 응축되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의 음악 감독은 이를 두고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완벽한 자아 투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작진조차 당황케 했던 그녀의 그 느낌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눈물의 떨림까지 선율에 실어 보냄으로써 더욱 섬세한 음악적 증유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37초에 전율한 이유는 완벽한 스타의 모습이 아닌 대회 준비에 힘쓰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삶의 무게를 견디는 평범한 이웃의 민낯을 송가인의 목소리를 통해 동시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제작본부 내부에서는 아티스트 정서 반응 무대 몰입도 최고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이례적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예계 소식지 수준을 넘어선 전문적인 분석 문건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케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아티스트를 단순히 콘텐츠 생산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심리적 유기체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아티스트 관리가 성대 결절 예방을 위한 목관리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한 체력 안배 같은 물리적, 외형적 컨디션 조절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아티스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과 심리적 안전거리 확보가 무대의 완결성과 아티스트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는 송가인이 리허설 도중 보인 정서적 반응이 단순한 슬픔의 발로가 아니라 예술적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자아가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과부하 상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아티스트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정 소모가 심한 무대 전후로 정신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멘탈 아머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가인의 최근 행보를 추적해보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증명하는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바쁜 스케줄 사이사이에 명상 시간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평소 즐겨 듣던 강렬한 전통 국악 대신 현대적인 재즈나 정적인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내면의 파동을 다스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아티스트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관리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아티스트가 음악적 취향을 바꾸는 것은 내면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무대 위에서의 표현력을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눈물 사건을 송가인이라는 한 예술가의 세계관이 기술적 완성을 넘어 철학적 깊이로 확장되는 결정적 변곡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티스트 케어 시스템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넘어 아티스트가 예술적 영감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 중심의 매니지먼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허설 도중 송가인이 보인 눈물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일부 알려지자 그녀의 공식 팬카페 어게인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무려 82만 건이 넘는 게시글과 댓글이 쏟아졌는데 이는 평소 일일 평균 트래픽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이자 팬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수량적 팽창이 아니라 그 메시지들이 담고 있는 정서적 깊이와 질적인 변화입니다. 현대 팬덤 문화는 이제 단순히 아티스트의 외모나 상품성을 소비하고 수동적으로 응원하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정서적 연대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힘내세요 혹은 사랑해요와 같은 정형화된 응원을 넘어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고백하며 송가인의 눈물에 화답했습니다. 한 팬은 가인님의 노래를 들으며 아예 글쓰기 대회를 준비하던 저의 불안함도 함께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팬은 그날의 눈물은 가인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견뎌온 세월의 결정체입니다라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팬덤이 아티스트를 하나의 완성된 상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아픔을 나누는 인격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관계적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정의합니다. 가수가 무대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보인 찰나의 취약점은 팬들에게 약점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의 상처를 투영하고 치유받는 공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수가 팬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팬들이 다시 그 에너지를 가수에게 돌려주어 가수를 지탱하는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선순환되는 고도화된 감정적 생태계의 구조입니다.
SNS상에서 급격히 확산된 가인이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라는 구호는 이제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단순한 대중 연예인을 넘어 대중의 정서와 시대적 아픔을 대변하는 일종의 상징적 매개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집계된 82만 건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빅데이터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는 한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눈물이 디지털망이라는 차가운 매체를 타고 수십만 명의 영혼과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명이 어떻게 실질적인 사회적 위로로 지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증거이자 인류학적 보고서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정서적 결합은 향후 송가인의 브랜드 가치를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신뢰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대목은 리허설의 폭풍 같은 감정 분출 이후 이어진 본 생방송 무대였습니다. 리허설에서 보여준 위태로운 떨림은 온데간데 없이 송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단단한 보컬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이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을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자기 통제력을 한 차원 높인 아티스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완성이었습니다. 실제 방송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본 무대에서의 음정 정확도는 리허설 대비 12% 향상되었으며 점력대의 배음 밀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장의 한 스태프는 리허설에서 울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 무대는 압도적이었다. 감정을 완전히 쏟아낸 뒤 아티스트의 목소리에 더 큰 단단함과 투명함이 깃든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승화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거대한 파급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가와 대형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2026년 상반기를 겨냥한 대규모 송가인 스토리텔링 특집 가인의 길 프로젝트 기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 실현 중계를 넘어 그녀가 겪어온 무명 시절의 고뇌와 이번 눈물 사건으로 대두된 인간 송가인의 서사를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대중이 이제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이라는 기능을 넘어 그 노래 뒤에 숨겨진 깊은 인간적 고뇌와 예술적 진실성이라는 가치에 열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슬픔을 삼키며 쌓아올린 37초의 리허설 눈물은 결국 송가인이라는 거장이 기술적인 완성을 넘어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진정한 예술가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정서적 통과 의례였습니다.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만큼 깊어진다는 그녀의 과거 인터뷰 내용처럼 2025년 겨울의 그 눈물 이후 송가인의 음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적 지평과 예술적 넓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스타 가수가 시대를 위로하는 위대한 예술가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갈 2026년의 새로운 전설은 이미 그 37초의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